안녕하세요,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오늘은 GTX C 노선과의 환승 체계를 알면 GTX B 노선에 더 많은 가치가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마련해봤습니다. GTX 노선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수단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를 어떻게 얼마 만에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노선의 효율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노선의 효율은 주변 부동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이런 전제를 갖고 GTX 노선 중에서 B와 C 노선의 가치 변화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GTX 수혜 지역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께 오늘의 영상이 작은 기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신다면 아낌없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노선의 가치를 분석하기 전에 각 노선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GTX A 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동탄 이신도시까지 약 83km를 잇는 노선인데요. 노선이 개통되면 일산에서 서울역까지 약 14분, 역시 일산에서 삼성역까지는 약 20분, 그리고 동탄 이신도시에서 삼성역까지는 약 19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모두 기존 교통수단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시간이 줄어듭니다. A 노선은 제2 업무 중심지인 여의도를 경유하지는 않지만 제1 업무 중심지인 삼성역에 다이렉트로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선의 가치는 큰 가치를 가집니다. C 노선은 양주 덕정에서 수원역까지 약 74km를 잇는 노선입니다. 노선이 개통되면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는 22분, 의정부역에서 삼성역까지는 16분, 그리고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는 23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C노선 역시 여의도를 경유하지는 않지만 삼성역까지 환승 없이 도달 가능하기 때문에 가치는 큰 노선입니다. 그런데 B노선을 보세요. 다른 GTX 노선이 남북을 연결하는 반면에 B노선은 동서를 연결해서 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노선과는 달리 삼성역은 경유하지 않고 제2 업무 중심지인 여의도를 지나가죠. 환승 체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남에 직접 도달 가능한 A와 C 노선에 비해서 B 노선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각 노선에 대한 설명을 종합해보면 단일 노선만 보면 각 노선의 가치 차이가 있지만 효율적인 환승을 통해서 강남과 여의도를 동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노선의 효율도 이전에 비해서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 부동산의 가치도 더욱 올라가는 효과도 있고 예상되는 GTX의 대표적인 문제점 하나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GTX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간단히 언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꼽히는 GTX의 문제점은 2배 이상 증가하는 교통비입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GTX의 대략적인 요금 체계는 10km당 1,500원, 그리고 5km 늘어날 때마다 250원씩 가산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봅니다. C 노선의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약 80km 정도 되니까 편도 3,000원, 그리고 왕복 교통비는 6,000원 정도 매일 필요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계산상으로는 그렇지만 GTX 역시 수도권의 다른 교통수단과 환승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반 환승 할인율을 적용하면 결국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강남이나 여의도로 오는 광역버스 요금과 비슷하거나 그것보다 조금 비싼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꼽히는 GTX의 문제점은 상대적으로 긴 배차 간격입니다. GTX 출퇴근 시간 평균 배차 간격은 6분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출퇴근 시간에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일반 지하철의 약 1.5배 수준으로 긴 배차 간격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GTX 노선은 일반 지하철에 비해서 정거장 수가 한 노선당 10개 남짓으로 3분의 1 수준이고 정거장 수가 줄어드는 대신에 역 간 간격이 3배 이상 늘어납니다. 이 거리를 일반 지하철보다 훨씬 깊은 땅속을 3배 가까운 속도로 이동하는 것이죠. 비록 배차 간격은 조금 더 생기겠지만 이동 효율을 높여서 그 부분을 상쇄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탑승과 환승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GTX가 각 노선 간 겹치는 정거장에서 다른 노선으로 환승할 수 있다고는 해도 결국 타고 내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결국 비싼 요금 대비 효율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청량리역에 새롭게 도입되는 환승 시스템이 이 세 번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좋은 방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환승 시스템이 도입되는데 가장 해결하기 힘들어 보이는 문제점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죠.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의 보편적인 환승 체계는 화면에 보시는 대로 플랫폼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열차가 운행되는 경우라면
다른 노선이 아니라 같은 노선을 상하행으로 운행합니다. 방향을 바꿔 탔을 경우에만 환승이 편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른 노선으로 환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내려서 다른 노선이 있는 층으로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서 이동해야 합니다. 물론 출퇴근 시간이라면 사람끼리 밀고 밀려서 층을 이동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험들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GTX 정차역 중에서 청량리역에 가장 먼저 도입되는 환승 시스템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서로 다른 노선이 다른 층이 아니라 같은 층에, 그것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정차합니다. 환승을 할 때도 다른 층으로 이동하느라 힘과 시간을 허비할 필요 없이 내리자마자 바로 맞은편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맞은편 승강장에 열차가 이미 들어와 있다면 환승하는데 별도의 시간도 필요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겠죠. 물론 이런 환승 방식이 국내 최초는 아닙니다. 전 노선을 통틀어서 두세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금정역입니다. 금정역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미 1호선과 4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GTX C 노선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금정역은 1호선과 4호선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내리자마자 맞은편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다른 노선으로 쉽게 환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정역에서는 1호선을 이용하나 4호선을 이용하나 여전히 서울까지 접근성이 좋지 못하지만 청량리역에서는 서울 접근 효율이 좋은 GTX 간 환승이라는 점에서 가치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청량리역에서 새로운 환승 방식을 적용하면 어디가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될까요? 당연히 청량리역에서 C 노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노선, 즉 B 노선이 그 중에서도 청량리역에서 C 노선으로 환승하면 삼성역에 한 정거장만 이동하면 도달할 수 있는 B 노선의 동쪽에 있는 별내, 평내 5평, 마석이 수혜를 받게 될 겁니다. 수혜 지역은 또 있죠. 청량리역에서 B 노선으로 환승해서 여의도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C 노선, 그 중에서도 C 노선의 북쪽에 있는 의정부, 덕정역이 수혜를 받게 됩니다. 물론 수원, 금정 쪽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청량리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동선이 북쪽에 비해서는 효율적이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청량리역에 처음 도입되는 환승 방식은 전반적으로 경기도 동북부 지역이 집중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이런 환승 방식은 점차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GTX처럼 속도가 생명인 노선은 환승하는 시간이 단축되면 노선의 효율은 극대화됩니다. 기존 GTX 개발 수혜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그 지역을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께 오늘의 영상이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